박순자 할머니는 78세였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았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부부는 일산에서 살았죠. 손자 민준이는 25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심하지는 않았어요. 혼자 밥도 해먹고 장도 보고 일상생활은 가능했죠. 다만 가끔 깜빡하는 게 있었어요. 방금 한 말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거나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는 정도였습니다. 민준이는 한 달에 한두 번 할머니 집에 들렀어요. 어머니가 보내는 반찬을 갖다 드리고 안부를 확인했죠. 순자 할머니는 손자가 오면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왔네. 우리 민준이 하며 손을 꼭 잡았어요. 민준이에게 용돈도 주고 싶어 했지만 연금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할머니에게 돈이 많지 않았죠. 2023년 봄 민준이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취업이 안 되니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뭘 찍을까 고민했습니다. 먹방, 게임, 브이로그, 다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찾는 거예요. 리모컨이 어디 갔지? 하면서 집안을 뒤지는데 민준이가 냉장고를 열었더니 우유 옆에 리모컨이 있었죠. 할머니도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왜 여기 뒀지? 했어요. 민준이는 그 순간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요. 집에 와서 영상을 보니 뭔가 귀여웠어요.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어떨까? 생각했죠. 제목을 붙였습니다. 78세 우리 할머니의 귀여운 일상. 별 기대 없이 올렸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 1000, 1만. 댓글도 달렸어요. 할머니 너무 귀여우시다. 우리 할머니 같아요. 힐링된다. 민준이는 신기했어요. 할머니 영상이 인기가 있다니. 민준이는 다음 방문 때도 촬영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하다가 소금인 줄 알고 설탕을 넣는 장면, 같은 이야기를 10분 만에 3번 반복하는 장면, 손자 이름을 갑자기 까먹는 장면. 할머니는 카메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민준이가 자연스럽게 찍었거든요.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치매 할머니의 하루 할머니가 손자 이름을 까먹었어요. 같은 제목을 붙였죠. 조회수는 더 올라갔어요. 5만, 10만, 50만. 구독자도 늘었습니다. 댓글은 양면이었어요. 할머니 귀여우시다. BS 이거 괜찮은 건가요? 민준이는 고민했습니다. 계속 찍어야 할까? 하지만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만 원이었지만 점점 늘어났죠.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취업 준비생인 민준이에게 이건 큰 돈이었어요. 민준이는 더 자주 할머니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요. 반찬을 갖다 드린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촬영이었죠. 할머니는 손자가 자주 오니까 좋아했어요. 우리 민준이가 효자네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촬영 방식이 점점 변했어요. 처음엔 할머니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었다면 이제는 의도적으로 실수를 유도했습니다. 일부러 복잡한 질문을 해서 할머니가 헷갈리게 만들거나 물건을 숨겨놓고 찾는 모습을 찍거나 할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도록 유도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할머니가 김치찌개라고 대답하면 10분 후에 또 같은 질문을 해요.
할머니는 까먹고 된장찌개라고 대답하죠. 그럼 민준이가 아까는 김치찌개라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웃어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하죠. 이런 장면들을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제목은 치매 할머니가 10분 만에 말 바꾸기 할머니 기억력 테스트 같은 거였어요. 조회수는 폭발했습니다. 한 영상이 100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도 변했습니다. 할머니 불쌍하다, 이거 학대 아닌가요? 손자가 할머니를 놀리고 있어요. 같은 댓글이 달렸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웃겨요. 우리 할머니도 똑같아요. 키읔키읔 같은 댓글도 많았어요. 민준이는 악플은 무시했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가면 그만이었거든요. 수익도 계속 늘었어요. 한 달에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민준이는 이 돈으로 새 노트북을 사고 좋은 카메라를 샀어요. 촬영 장비에 투자했죠. 그리고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을 못 찾아 헤매는 장면, 옷을 뒤집어 입은 장면, 밥을 먹다가 깜빡 졸면서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장면. 할머니의 존엄성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회수만 생각했죠. 2023년 가을, 민준이의 채널은 구독자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월 수익은 800만 원이 넘었어요. 취업 준비는 접었죠. 유튜브가 훨씬 돈이 되니까요. 민준이는 이제 전업 유튜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준이의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네 이웃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인터넷에 어머님 영상이 떠도는데 보셨어요? 민준이 어머니는 무슨 소린가 싶어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유튜브에 나와 있었어요. 그것도 치매 증상을 보이는 모습으로요. 조회수는 수백만, 댓글은 수천 개.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댓글은 웃고 있었고, 어떤 댓글은 불쌍하다고 했어요. 민준이 어머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이게 뭐니? 민준이는 당황했어요. 들킬 줄 몰랐거든요. 그게 유튜브 하는 건데. 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 동에 받았어? 아니, 이거 당장 내려. 하지만 민준이는 바로 내리지 않았어요. 이미 50만 구독자가 있었고 월 800만 원을 버는 채널이었거든요. 엄마, 근데 이거로 돈 많이 벌어요. 한 달에 800만 원씩. 어머니는 더 화가 났죠. 800만 원? 할머니 팔아서 번 돈이잖아. 아버지도 개입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경악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인터넷에서 놀림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려. 그리고 할머니한테 사과해. 민준이는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이미 퍼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캡처해서 재업로드했고 SNS에도 돌아다녔죠.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됐습니다. 손자가 치매 할머니 착취 유튜브 수익 위에 노인 학대 같은 제목으로 기사도 났어요. 손자 할머니는 처음에 뭔지 몰랐습니다. 치매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 부부가 찾아와서 보여줬어요. 어머니, 이거 아세요? 할머니는 스마트폰 화면을 봤습니다. 자기가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 할머니는 리모컨을 찾아 헤매고 있었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고, 손자 이름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키읔키읔키읔 귀엽다, 불쌍하다 같은 말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이해했습니다. 손자가 자기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거라는 걸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왜? 할머니는 손자를 그렇게 예뻐했는데 손자는 할머니를 돈벌이 수단으로 본 거였어요. 할머니의 아픈 모습을, 존엄이 무너지는 모습을 수백만 명에게 보여준 거였죠.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냥 재미있어서. 하지만 할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를 보지도 않았죠. 며칠 후 노인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단체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거였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노인학대 혐의도 검토됐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동의 받았나요? 아니요. 왜 동의 없이 촬영했나요? 그냥 조회수가 잘 나와서. 수익은 얼마나 발생했나요? 총 2천만 원 정도요. 검사는 민준이를 기소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 무단 공개, 노인복지법 위반 노인 학대, 초상권 침해 혐의였어요. 특히 치매라는 취약한 상태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악질적이라고 판단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주장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의 동의 없이 1년 넘게 촬영했고 총 150개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요. 할머니는 치매로 인해 제대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고 민준이는 이를 악용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의 변호사는 변론했어요.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였고 악의는 없었다고 했죠. 할머니도 처음엔 좋아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어요. 그래도 동의는 받아야 한다. 특히 수익이 발생하는 상업적 목적이라면 더욱 그렇다. 재판 중에 순자 할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촬영에 동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민준이가 그냥 휴대폰 만지작거리길래 뭐 하나 봤더니 할머니는 울먹였어요. 내가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나왔다면서요. 판사가 또 물었습니다. 영상을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할머니는 말했어요.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게, 그리고 손자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가 뭘 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죠. 할머니를 아프게 했다는 것, 할머니의 존엄을 무너뜨렸다는 것을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할머니에게 2천만 원 배상 명령이 내려졌어요. 판사는 판결문에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치매라는 취약한 상태에 있는 할머니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 가족 간의 친밀함을 악용해 동의 없이 촬영했고 할머니의 존엄을 해치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노인 학대의 일종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노인들은 더욱 취약하다. 자신이 인터넷에 노출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니다. 동의는 필수다. 민준이는 2천만 원을 할머니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유튜브로 번 돈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 명령이었죠. 할머니는 그 돈을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했습니다. 나는 이 돈 쓰고 싶지 않아요. 나를 팔아서 번 돈이니까. 민준이는 유튜브 채널을 완전히 삭제했어요. 50만 구독자도 800만 원 수익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SNS에도 사과문을 올렸죠. 할머니께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아직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캡처한 영상들, 커뮤니티에 퍼진 이미지들.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끔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분이 유튜브에 나왔던. 할머니는 외출을 줄였습니다. 부끄러워서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봐 무서웠어요. 집에만 있었죠. 치매는 더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진행되던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민준이는 할머니를 찾아가려 했지만 할머니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문 앞까지 가도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가, 너 보기 싫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죠. 민준이는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 집중 보도했어요. 유튜브 시대의 노인 학대 디지털 착취의 새로운 형태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죠. 전문가들이 나와 의견을 냈습니다. 한 노인 인권 전문가는 말했어요. 치매 노인은 자기 결정권이 제한적이다. 촬영에 동의했다 해도 그것이 진정한 동의인지 의문이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심리학자도 분석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공유가 자연스럽다. 모든 걸 SNS에 올린다. 하지만 노인 세대는 다르다. 프라이버시 개념이 다르고 인터넷 노출을 원치 않는다. 세대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유튜브도 움직였어요.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죠. 동의서 제출을 권고하고 착취 의심 영상은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려웠어요. 매일 수백만 개의 영상이 올라오는데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신고가 들어와야 조치가 가능했죠. 그때는 이미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은 후였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왔습니다. 치매 할아버지 영상, 몸이 불편한 노인 영상, 실수하는 노인들 영상. 웃긴 할머니, 귀여운 할아버지 같은 제목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노인의 존엄을 해치는 콘텐츠였어요.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디지털 노인 학대를 명시했어요. 노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 유포하는 것도 학대로 규정했죠.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하게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 노인도 인격과 존엄이 있다는 것,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은평구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치매는 중기로 진행됐어요. 요양보호사가 주 3회 방문해서 돌봐드리죠. 민준이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만나주지 않으니까요. 할머니는 가끔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치매가 있어도 상처는 기억하더라고요. 민준이가 나를 그렇게. 할머니는 울먹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위로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민준이는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다시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죠. 전과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 생각이 나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제가 뭘 한 건지. 민준이는 사회봉사로 노인복지센터에서 200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다른 치매 노인들을 만났어요. 할머니와 비슷한 분들이었죠. 그분들을 돌보면서 민준이는 깨달았습니다. 노인들도 젊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 존엄한 삶을 살았다는 것,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가족이라도 동의 없는 촬영은 안 됩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라면 절대 안 돼요. 둘째, 노인의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치매가 있다고 실수한다고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조회수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2천만 원을 벌었지만 민준이가 잃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할머니의 신뢰, 가족의 관계, 자기 자신의 양심. 넷째, 디지털 시대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올린 영상은 완전히 지울 수 없어요. 인터넷에 영원히 남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영상도 아직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혹시 가족을 SNS에 올리고 계신가요? 동의를 받으셨나요? 특히 노인, 아동처럼 취약한 사람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조회수가 좋다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존엄과 인격이 먼저예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준이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해요. 특히 다른 사람의 고통과 존엄을 팔아서 버는 돈이라면 그건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민준이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마지막 시간이 손자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당신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전하신가요? 혹시 누군가 동의 없이 촬영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확인하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올려도 되는 영상인가? 상대방이 진심으로 동의했는가? 상대방의 존엄을 해치지는 않는가? 조회수 500만, 수익 2천만 원. 숫자는 화려했지만 민준이가 잃은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사랑, 가족의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양심. 디지털 시대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콘텐츠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람의 존엄만큼은